정보를 이기겠지만 항상 고민인지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것인가, 가고 싶은가, 이거 선택하는 게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참 보면 이제 딱 이게 강남은 아닌데 강남인가? 저 많은 빌딩 속에 저 많은 사무실 또 저 많은 사무실에 또 책상에 내 자리는 하나쯤 있겠지라고 이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위안을 하죠, 그죠? 저도 이직을 하면서 그동안 거의 하루 쉼 없이 달려왔었는데 한 몇 번은 저도 이제 어, 위기도 있었었고 몇 번은 이제 몇 달 정도는 이제 또 프리랜서 물론 프리랜서라 말은 표현 쓰지만 거의 백수 생활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빌딩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설마 있겠지, 설마 있겠지. 근데 제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 쓴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이번 파트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취업을. 라고 생각한, 이건 이제 신입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분들도,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봐. 그 제가 이제 이직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제 주위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이직 상담을 많이 해요. 저 회사 그만두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너의 이직도 하나의 프로젝트다. 오늘 기분 나빴다고, 오늘 팀장하고 싸웠다고, 오늘 드럼하고 싸웠다고,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연봉이 안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이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직은 또 다른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이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대학생들, 신입사원, 그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이력서 내가지고 되는 곳, 월급 많이 주는 곳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몇 개 서치를 하고, 그게 나하고 얼마나 잘 맞을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경력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같이 30번을 일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30번을 일찍 했지만은, 물론 30번이 넘었지만은, 한 번도 제가 업무를 달리 가진 않았어요. 제가 해왔던 업무, 유통, 마케팅, 컨설팅, 쪽으로 계속 해왔던 일들이지 제가 여기 이 업무했다가 저 업무했다가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변명하죠. 저는 이 일에 대한 욕심이나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또 전략 기획에 대한 욕심 되게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장표는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역으로 따져가지고 그만큼 이직이나 취업에 있어가지고 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하나의 프로젝트화 시켜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저는 한 1년을 권고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이직을 하는 프로젝트를 잘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을 고민한 친구들 물어보면 제가 얘기하죠. 너가 그럼 그 회사를 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딱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뭐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했었을 때 그 회사로 갈 것인지 물론 이직한 회사에서 몇 년씩 계속 퇴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은 항상 이직을 한다 했을 때는 그 다음 수를 또 생각을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취업 준비 정말 어려워요. 취업 준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어떤 일할지 진로 정하기. 이거는 일인데 이게 충분히 이해갑니다. 진로 정하기. 어떤 일을 할지. 이거는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소서 이래서 첫 편에 썼어. 후에마이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진로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뭐를 할 수 있는 어떤 회사로 가고 싶어요가 돼야 되는데 거의 반 이상이 어떤 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고 가장 막막한 시험 준비 방법은 뭐냐? 자기소개서 작성이 67%예요. 거의 70% 적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력서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이력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력서는 없어요. 1분 자기소개. 사실 이렇게 30번을 일찍한 저도 1분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 대학 강의하면서 이제 가끔씩 학생들한테 이제 그 1분 스피치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키거든요. 하는데 이제 1분 동안 너를 소개해봐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시켜봐요, 일부러. 사람들은 다들 난감해해요. 1분 동안에 상대방한테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무슨 문장을 사용해야 될지,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 마디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1분 자기소개 하는 연습 충분히 필요합니다. 가고 싶은 기업, 가기 싫은 기업. 가고 싶은 기업은 안정적인 회사. 요즘은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물론 뭐 돈을 잘 벌어서 며칠 좋아서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급여가 좋은 곳, 희망하는 직종. 이게 나가 없다고요. 가기 싫은 기업, 일이 많은 회사. 안정적인 기업은 일이 많이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직종, 회사명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라 말하는 직학이에요. 업을 선택하라. 이 업이 결국은 제가 처음 직장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될 그 업이에요. 저는 물류가 좋았고 유통이 좋았고 마케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통을 할 수 있고 물류를 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회사를 옮기고 그 업무를 할 거라 이거죠. 저는 업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네이밍이 하이 레벨일 수도 있고 또 중간일 수도 있고 또 로우 레벨일 수도 있고 연봉이 높았다가 낮았다. 또 직책이 직급이 높았다가 나왔다가 저는 아직까지 대표를 회사 사장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제일 높았던 직급은 부사장까지는 해봤거든요. 부사장 하다가 갑자기 부장 됐다가 이사도 했다가 상무 됐다가 전무 됐다가 팀장도 했다가 사부장도 했다가 본부장도 했다가 예, 직급 직책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널뛰기도 하기도 하고 연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했고 했지만 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제가 넥스트 직장, 넥스트 직장, 넥스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명을 직종이 아니고 업을 선택해 보시라 이거죠. 업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가장 또 잘하는 일이고 두 개가 매치됐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이건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고 또 경력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그 기업에 또 그 업무에 전문가들 여러분들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풀로 가동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회사 회식은 거의 야근 분위기고 또 회사 회식해봤자 회식에 할 때는 아 우리 회식 해가지고 기분 좋고 단합하고 뭐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 회사 회식해가지고 기분 좋게 끝나고 아주 스트레스 풀고 했습니까? 저는 더 쌓이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고 또 회식하다 뭐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와 진짜 회사 회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이놈 저놈 만나서 이제 회식하자 했지만은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위에
한 명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만나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업을 도와줄 전문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대학 강의로 이끌어주고 또 기업의 강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저한테 존재합니다. 그분이 저한테는 이제 강의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철저하게 DB를 관리해라.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데이터들이 얼마 들어있나요? 자료가 얼마 있는가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다니고 또 많은 업무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데이터베이스화 다 시켜놨어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가장 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단단히 다져놨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파일 관리, 폴더 관리, 업무 관리 할 수 있는 DB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세요. 대학생들은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대학 강의하면서 말합니다. 교수님들은 철저하게 강의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또 강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죠? 또 그거를 이제 이 클래스나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죠.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 그거 열람 잘 안 하죠. 조회 잘 안 하죠. 그렇죠? 출력도 안 해오죠. 그렇죠? 출력까지 안 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그거를 보관하세요. 당장 안 쓸 것 같죠, 그죠? 언젠가 그게 큰 힘을 발휘해 줄 겁니다. 이직할 때 다시 이직을 고려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직해가지고 그 회사가 나의 마지막 직장이 되리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이직할 때 말하죠. 아, 이거 뽑아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런 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한들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고려해야 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직할 때 고려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잘할 수 있는지 연봉 근무 조건 또 뭐 근무 지역이 어딘지 또 가족들은 또 지지해 주는지 내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되지만은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퇴사할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망하진 않지만 삼성전자도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경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들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되면 그 대상이 내가 안 들어간 법도 없거든요. 근데 막상 대기업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됐을 때 나의 길은 없다.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내 업을 찾아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